안녕하십니까. 한반도는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 전문가와 한 주간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개별 관광 등 남북 관계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해리스 대사는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견제 발언을 과감없이 내놓고 미국과 협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일부에선 남북협력 추진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놨는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파병 문제 등 한미 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 협력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또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이제 북한에 대한 기조 좀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9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또 2020년 올해 달라진 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이제 그 새로운 길을 북한이 위협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미 회담이 본격화하면서 한국 정부가 좀 전략적으로 한 발 벗어나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은 올해는 북미 간의 어떤 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또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재하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동으로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강하게 사실 밝혔는데, 자, 무엇보다도 이제 개별 관광을 가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개별 관광 자체는 그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네. 지금도 뭐 중국이나 제3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개별 관광은 허용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과거에 추진을 못했던 이유는 이제 제재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과의 합영 합작을 한다든가 대량의 현금이 유입된다거나 네. 혹은 그 금융 거래를 할 때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이제 제재가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개별 관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소액의 현금을 실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다고 하면 뭐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자, 이런 남북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고 또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 그룹이 좀 작동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 이 해리스 대사의 이제 발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가 조금 관심인데 그 실장님 보실 때는 좀 어떤 데 좀 주안점 두셨습니까? 사실 뭐 미국 대사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별로 이상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해리스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군 출신이어서 그러신지 네. 좀 적극적인 화법 그리고 SNS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죠. 본인 의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방식을 많이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한미 간의 대사 레벨에서 외교부하고도 혹은 다른 뭐 여러 가지 협의 채널이 많이 있는데 대사가 그것을 공개적인 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굳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죠. 아니,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전달하면 그만인 사안일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노출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해리스 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 때도 우리 정부에 좀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논란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할 때도 우리 그 여야 뭐 의원들을 좀 불러다가 뭐 이렇게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도 좀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미국이 아무리 자기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한다 할지라도 그 주재국 대사가 이런 입장 뭐 취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사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한 측면이 있는데 이야기하는 방식과 이야기하는 장소,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느냐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대사가 SNS를 하는 게 불법이냐 그런 건 아니죠. 네. 본인의 의사를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채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돌출 발언들이 나오는 거는 좀 정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해리스 대사가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발언이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좀 집중을 해서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청와대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면서 좀 강한 어조로 좀 뭐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유감을 표명한 거는 처음인데 자 대통령께서 남북 문제와 관련돼서 좀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반영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 그 신년사도 그렇고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 그 제재 하에서도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하겠다라는 네네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의지가 분명히 반영된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해리스 대사의 발언도 사실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맥락을 보면 해리스 대사가 굉장히 그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고압적이거나 네네. 아주 적극적으로 태클을 걸거나 그런 발언이라기보다는 네네. 그냥 그 미국의 입장을 표현한 것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 해리스 대사가 했던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 같고 네. 태도에 대한 어떤 불쾌감일 수도 있고 네. 상호간에 쌓인 어떤 뭐 그런 것들이 표현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한 이렇게 유감 표시하면서 향후에 이제 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들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금강산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는 자 이게 비핵화를 위한 이제 긍정적인 기여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환영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좀 내놨는데 이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는 이 신뢰한다 이렇게 이제 두둔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다르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보면 다르게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재의 목적이 네. 북한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한 게 제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재의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비핵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미국은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부했었고 전반적으로는 미국은 대북 제재라는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적인 지렛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틀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한국이 어찌 보면 그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셈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이 제재를 뭐 돌파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한국은 제재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사업들의 영역들을 찾아서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전체 정책에서 틀에서 보면 이것을 권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할 명분도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제 미국을 방문을 했고 또 이도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을 방문해서 뭐 비건 부장관을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우리 개별 관광에 대해서 그냥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좀 했는데 실제 그러면 이것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사실 그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됐을 때 실제 가능할 것인지. 뭐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미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을 뭐 미국하고 일일이 협의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 제재와 관련돼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뿐이죠. 사실 그 틀에서 보면 미국이 이것을 반대할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맹이고 또 마침 남북 교류와 관련돼서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으니 거기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남북 협력 추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이제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미국과의 협력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동시에 이제 이런 그 협력을 그러니까 북한과의 남북 간의 그런 교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제안한 그 남북관계 관련된 사업들이 접경 지역에서의 교류 협력, 그리고 2032년 공동 올림픽 유치, 그리고 철도 도로 연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 중에 일부는 제재하에서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답방 같은 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도로철도 연결 같은 건 현 제재 국면에서는 불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한꺼번에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만들어지면 가능한 사업이 있고 네. 지금 가능한 사업부터 만들어서 또 그 조건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미 간의 조정 조율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리스 대사가 언급한 그런 개별 관광 문제 조력에 위해서 한미 워킹 그룹이 좀 작동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워킹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남북 협력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실무자 그룹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18년 11월 달에도 이 남북 철도 연결 공동 합의 시에도 이제 작동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그러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개별 관광 한 건을 가지고 열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이제 한국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남북 교류 확대를 희망하고 있고 여러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조금 어떤 본궤도에 오른다고 하면 워킹 그룹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진짜 쟁점은 한미 간의 이견이라기보다 그 한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북한에 이제 뭐 금강산 개별 관광을 간다고 했을 때 북한이 정말 호응에 나설 것이냐 이게 예. 사실 제일 관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이제 4월 달부터 북한은 이제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남북 문제보다는 이제 북미 관계에 좀 해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전략적 접근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호응을 할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인데 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보관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개별 관광 자체를 가지고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 철거를 요구한 것도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그렇죠. 예. 또 남북 관계는 전반적으로 냉랭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디까지 호응할지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의 3대 핵심 건설 사업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삼지연 그리고 원산 갈마 그리고 네. 양덕 온천 세 개가 이제 이른바 3대 핵심 건설 사업인데요. 세 대부분 다 가지가 관광 다 사업이니까. 관광하고 관련 있는 예, 예, 예.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희망을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관광 사업을 한다고 하면 네.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사업하고 연계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그 네. 사업의 기획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예, 예.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업 자체보다도 네. 그 사업은 어쩌면 전체의 어떤 물꼬를 여는 사업이 될 것이고 예, 예, 예. 그 뒤에 그 다음 스텝이 다 준비가 돼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미 간의 이견을 해소하는 방법이자 네. 북한이 정말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미 간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아직에 뭐 앞부분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이제 워싱턴에서 1박 2일로 6차 분담금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한미 간의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보니까. 그런데 미 국방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 방위비가 한국 경제에 쓰인다.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정부가 계속 내줬으면 좋겠다.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회담이 좀 길어지면은 좀 우려되는 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회담이 길어져서 좋을 거는 하나도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한미 간의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서로의 이제 그 논리 싸움, 그 네. 명분 싸움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한 발 물러나서 보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뭐 1, 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부담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미국의 논리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GDP 대비 방위비 투자 비율을 보면 한국이 결코 낮은 국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공정한 분담을 하고 있고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있어서도 공정한 분담을 할 용의가 있지만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게 너무 과하다라는 네. 게 우리의 주장이지요. 네. 그리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 내 전문가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뭐 너무 초조하게 나가설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 5년에 한 번씩 하던 협상을 지금 1년으로 줄여갖고 매년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과거처럼 좀 3년이고 5년이고 시간을 두고 한 번에 협상하는 게 좀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 단건의 협상이 아니라 협상하는 방식, 협상의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이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돼서 이제 방위비 기여로 인정하는 방안이 이제 논의됐었다라는 예. 부분들이 이제 알려졌었는데
지금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얘기는 뭐 얘기가 되지 않았다고 이제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이제 언급을 했었거든요. 자, 이제 연초에 미국과 이제 이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질문이 두 가지이신 것 같은데요. 하나는 호르무즈 파병하고 방위비를 연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네. 그 원론적으로 보면 네. 약소국이 강대국과 협상을 할 때는 이슈를 연계시키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예. 강대국은 카드가 많죠. 예, 여러 카드가 가지 많기 카드가 때문에 있으니까. 이슈를 연계시키면 약소국이 훨씬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네.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슈를 연계시키지 않고 하나씩 분리해야 이기는 부분도 있고 지는 부분도 있고 그걸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이제 그 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분이 분명히 한미 동맹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여분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100% 중동 혹은 그래서 외국에 그렇죠.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도 고려해서 그 적절한 중간점을 차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거는 네. 지금 뭐 호르무즈 긴장이 갑자기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렇죠. 지금 지금은 상황을 봐서는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거나 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네.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있어서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끌어보는 것도 지금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도발 대신에 자력갱생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내부 결속을 좀 다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주재대사와 또 유엔 주재대사를 예. 이 소환을 했죠. 급거 이제 귀국을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북한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이제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으로 교체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전문 외교관에서 이제 군 출신으로 바뀐 건데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뭐 그게 지금 확정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렇죠. 보도를 예, 예. 보고 좀 의외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하나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로 대남 사업을 하던 리선권이 그렇죠. 외무상이 된다. 네. 라는 것 물론 아주 그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네. 좀 이례적이라는 측면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외무상 교체면 우리로 치면 장관급 인사인데 그렇죠. 예. 지난번 전원회의 끝나고 나서 인사 발표를 할 때 같이 발표를 하지 않고 네. 왜 지금 이제 그 이 기사가 시점에서, 나오는지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용호 개인이 아니라 이수용 당 국제부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외교라인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럼 최선희 1부상의 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도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네. 좀 이례적이고 파격적이어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이런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 어쨌든 그러니까 외무상으로는 리용호가 임명이 됐지만은 이선희가 어쨌든 뭐 제1부상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는 거 아니냐. 사실 그동안에 최선희 1부상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부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그 지난번 전원회의 이후에 인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북한이 이른바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면서 정면 돌파전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인사 교체, 네.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렇죠. 퇴진을 네.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들이 주로 부각하는 네. 형식이었었기 때문에 뭐 그 측면에서 큰 틀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은 저 금강산 관광지구내 이제 남측 시설 2월까지 철수해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 예. 우리 이제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입장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부 네. 단위에서는 뭐 이것을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밀어붙이는 사안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그 시설 철거 자체보다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이제 남한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사업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경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금강산 문제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남북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자 등등의 어떤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